감사합니다. 예. 쑥스러움이 솔직히 조금씩 없어지고 있죠, 그래도.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싶어가지고 이제 좀 나가게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현장이 없다입니다. 현장이 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첫 키워드는 일본 증시를 해볼까합니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일본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요, 지난 22일에 이 거품 경제 시절에 세웠던 국내 사상 최고가를 34년 만에 경신했는데요. 지난 26일과 어제도 계속 오르면서 말 그대로 천장이 없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월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은행주가 집중적으로 매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식을 저도 뭐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본장은 아예 네, 실제로 일본의 증시는 잃어버린 30년 동안 주식 안 하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주식 보유자 중에서 대부분이 버블 경제 시기에 산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예금처럼 보유만 하면서 주식시장 자체가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재작년을 기준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25%를 넘었던 반면 일본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던 이 일본의 투자자들이 오기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의 투심이 30년 만에 찾아온 상승장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본 정부도 개인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금이 붙지 않는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또 상승장이다 아무리 뭐 좋다 해도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주로 돈이 몰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투자자들은 성장주보다는 안정적인 대기업, 고배당 종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위 단타를 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네. 한 증권사가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처음으로 거래한 일본 주식을 조사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한 주식은 일본 전신전화공사였습니다. 이 종목은 일본 1위 통신사인데요. 고배당 주식의 대표 종목. 갑자기 일본 증시 열기를 되찾을 이유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일본의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물가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하는 것을 포함해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조만간 정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는 어제 기준 10여 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한동안 좋을까요, 계속? 이 달아오르는 이 열기에도 불구하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 축포를 터뜨리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요.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본의 언론들도 열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지지를 받아 성장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평가받는 시장이지 춤추는 곳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춤추는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인데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쭉 가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200년 중립국입니다. 중립국이면 이제 외교 관계에서 어느 한쪽편에 서지 않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그저께 나왔는데요. 네. 제가 다른 소식 전해드리느라 놓쳤거든요. 네, 꼭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중립국은 또한 전쟁에서도 중립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200년 동안 중립주의를 이어왔던 스웨덴이 대표적입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스웨덴이 어느 한쪽 편에 서게 됐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스웨덴은 지난 1814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200년 넘게 비동맹 중립주의를 견지해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나토에 합력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헝가리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하면서 스웨덴은 나토 가입에 필요한 모든 회원국의 비준을 받게 됐는데요. 나토는 이르면 이번 주말 스웨덴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나토라는 단어, 국제 소식 관련해서 볼 때마다 자주 들리는 단어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나토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아틀란틱 트리티 오르가니제이션의 줄임말인데
북유럽의 군사 강국으로 꼽힙니다. 스웨덴까지 나토에 합류하면서 서방의 결속이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스웨덴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스웨덴은 유럽과 대서양 안보를 위한 책무를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토 사무총장은 스웨덴 가입이 우리 모두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항하는 움직임이라고 하셨는데 러시아에서 탐탁히 안 할 것 같은데 반응 어때요? 네, 러시아는 역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주재 러시아 대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지리적인 이유들에게 달렸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0년에 폐지됐던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다음 달부터 부활시키는 대통령령을 서명했습니다. 나토 확장에 대응해서 군 편제를 정비하는 모습인데요. 러시아는 지난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을 때도 벨라루스에 자국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핀란드와의 국경에 병력을 증강하는 등 대응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를 둘러싼 이제 서방의 힘 앞으로도 강력하게 발휘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서방의 결속이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될지는 미지수라는 건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비를 제대로 지출하지 않는 나라는 나토의 집단 방위에서 배제해야 한다 발언한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국방비와 관련한 갈등으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라는 건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더 많은 문제 만들지 않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순직 인정입니다. 전방에 과속 그럼 방지턱이 무슨 얘기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하면서 이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사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요. 사망한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전방에 인정됐다는 과속 소식입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교육의 관계자에 따르면요, 왼쪽 어제 턱에 인사혁신처는 주의하세요. 서희초등학교 B 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프지만 그래도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서희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경찰은 학부모 갑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더 무섭죠. 맞습니다. 교사 A 씨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권 침해와 관련한 논란이 크게 일었는데요.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교권 회복 운동이 불식을 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사법도 국회를 통과했고요. 교사와 시민 12만 5천여 명은 지난해 11월 사건의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는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교원 단체들도 입장을 연속 밝히기로 거리에 합니다. 네, 주의하세요. 그렇습니다. 교사들은 이 서희초 교사의 순직 심사를 앞두고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지난 17일에 전국 교사 일동은 서희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집회를 진행했고요. 지난 22일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사 노동자연맹 등 100개 교원단체 및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SNS를 통해서 서희초 사건 이후 218일이 지난 이제야 순직이 인정돼 기쁨과 서글픔이 느껴진다면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보였습니다.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사례 혹시 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한 명의 교사분도 순직을 인정받았는데요.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출근하다가 폭행을 당해 숨진 초등교사 B 씨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관악구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30대 B 씨는요. 신림동의 둘레길 등산로로 출근하다가 범인에게 폭행을 당했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이런 소식, 이런 사건들은 진짜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키워드 순직 인정까지 살펴봤습니다. 8033님이 순직